네, 서울시 강남갑의 승명옥입니다. 식약처장님, 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총가배니까 힘내주세요. 네. 중독재활센터의 중복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마약류 중독자 관리를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부와 식약처가 각각 중복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중독자의 재활은 평생에 걸쳐서 추적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이후 사회 복귀 시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꼭 필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사회복귀자의 지역사회 모니터링 관리를 위해서 전국 263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이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좋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식약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식약처의 한 걸음 그 재활센터는 예방과 재활을 목적으로 네.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몇 개죠? 현재 17개입니다. 17개죠? 네. 전국의 네트워크를 다 깔기는 아직은 역부족이죠. 네, 그래서 네. 255개의 관련 기관들과 MOU를 맺고 또 특별히 보건복지부가 하는 곳과는 255개 관련 기관이라는 게 어디죠?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또 병원에서 지역사회 그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네. 재활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참사랑병원으로 연계가 아니, 그건 된다거나 이제 치료 그렇게 하고 단계고요. 있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거는 지역사회에서 복귀했을 때의 네. 모니터링하는 관리 사업이거든요. 네, 계속 제가 질의 드릴게요. 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마약류 중독의 치료와 재활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고 실과 발열처럼 꼭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보면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중복 업무로 인한 혼란은 아마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식약처장님이 우리 복지부 아니지 그 국무총리 산하의 협의체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처의 이 업무 중복성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좀 협의를 해주시고 국무조정실의 마약류 대책 협의회에서 저는 이 안건을 좀 상정해서 논의한 결과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계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그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그 인정제 문제인데요. 지난번 식약처장에 인정을 하는 마약류 예방 재활 전문 인력 인정제가 새로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인정제가 복지부의 그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네. 제가 마태본부로부터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복지부 장관님? 예. 네. 복지부에서도 매년 마약 중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이 전문가 종사자의 자격 요건인데 식약처하고 복지부는 각각 따라하고 있거든요. 맞죠? 예. 네. 중복되는 근데 면이 있습니다. 네. 두 기관이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죠? 네. 그 실무진에서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좀 중복을 막는 그런 그 제도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만들지 네,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약처의 그 한걸음 센터는 마약류 중독에 특화된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하셨는데 1년에 2,000명을 인정한답니다. 완전 쏟아지고 있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졸속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전문 교육 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저는 식약처에서 좀 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단추를 좀 잘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식약처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네. 건강보험급여 미청구 기간에 대해서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복지부 장관님, 네. 한 해에 건강보험급여를 한 건 더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대개 연간 몇 개나 있다고 보시나요? 의료기관이. 제가 그 정보는 없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한 1,800개에서 매년 증가해가지고 금년에는 지금 벌써 6월까지 상반기만 해도 2,897개, 거의 2,900개죠. 네. 그러니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기관들이 보건당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료용 마약류가 3년간 무려 1,000만 정이라고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부당 청구 내지는 비급여 관리에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오남용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헛구멍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뭐 계획 점검이든 저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네.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식약처장님. 네. 네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 필수의약품 아시죠? 네. 네, 여기 관리는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가 같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조금 더 합으로 들어가면은 식약처장님은 거기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네. 네, 잘 알다시피 지금 환절기하고 겨울철을 앞두고 집집마다 타이레놀이라든지 감기약에 대한 품질을 걱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일부 이런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수의약품이라는 것은 WHO가 창안한 개념으로서 국가가 국민 보건을 위해서 국내에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할 의약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한국 실정에 맞게 운영해가지고 한 450개 종류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타이레놀, 타미플루, 또 여러 가지 기침약, 뭐 해열제가 되겠죠. 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감기와 독감 등 개수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국민 건강에 이런 품절 사태가 왔을 때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위험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대안으로 아마 복지부하고 식약청에서는 아마 퇴장 방지 의약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네네.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런 사태가 계속 매년 발생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 관련해서는 식약처만의 사안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복지부와 같이 작년부터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 협의체에 참여하는 단체라던가 여러 가지가 앞으로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한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원 의원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방선우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 장종태 의원님 계시네요. 죄송해요.